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유정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레브랄 이디마가 있는 경우에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볼륨 컨트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플루이드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 즉 볼륨 상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내용으로서는 뉴로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플루이드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루이드 타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플루이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탈로이드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는 콜로이드입니다. 크리스탈로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노말셀린이 있고, 그리고 밸런스드 솔루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하이퍼토닉 셀라인이 있습니다. 콜로이드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내추럴 콜로이드는 알부민이 있겠고, 그리고 아티피셜 콜로이드로서는 우리가 볼륨 부족한 경우에 하이드록시 에스틸 스타치, 즉 HES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러한 플루이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이펙트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와 콜로이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는 우리가 혈관 내에서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이런 내용을 보이게 되는데요. 크리스탈로이드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린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 볼륨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이 바깥으로 배출되고, 즉 4분의 1만 혈관에 남게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콜로이드는 조금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 그림과 비슷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양들은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ODW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혈관에 남지 않고 인터스텔 티슈로 빠지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노말 셀린 같은 경우는 4분의 1만 혈관에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알부민 같은 경우는 상당량 많이 존재하게 되겠고, 그리고 하이퍼토닉 셀라인 같은 경우 7.5%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 남아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에피셀리얼 셀들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글라이코칼릭스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해 있는데, 인펙션이 있는 경우에, 특히 sepsi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라이코칼릭스가 많이 부서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 자체만으로서 우리가 인터스틸 이디마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디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크리스탈로이드를 써야 될지 아니면 콜로이드를 써야 될지는 조금 더 특성에 따라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연구는 세이프 스터디입니다. 알부민을 사용했을 때와 셀린을 사용했을 때 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서 모탈리티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연구입니다. 알부민을 사용했을 때 더 적은 양의 볼륨으로 이펙티브 아트리얼 볼륨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서바이벌에서 양군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시비어 sepsis, ARDS 이렇게 서브 아날리시스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도 양군 간에 특별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sepsis에는 어떨까요? 이 연구에서는 sepsis에 관한 연구들만 다 모아서 메타를 분석했는데,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세이프 스터디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봤을 때 대부분은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봤을 때는, 이 17개 트라이를 다 모아서 봤을 때는 sepsis 환자에서 알부민을 쓰는 경우가 훨씬 더 서바이벌에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7개 연구만을 봤을 때도 역시 서바이벌에 더욱더 베네핏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볼륨 익스펜더인 HES에서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메타 분석해서 봤을 때 HES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1.09배 더 올라갔습니다. 또한 RRT를 적용하는 경우도 1.32배로 더 HES를 사용하는 경우에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FDA에서 이 HES를 쓰는 경우에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HES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1 페이션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기존에 레날 디스펑션이 있는 경우에는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날 인저리의 사인이 보이게 된다면 HES를 우리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HES를 사용한 경우에 장기적인 키드니 팔로우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말셀린입니다. 우리는 노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은 업노말한 부분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 폐하도 조금 더 낮고, 그리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소듐 양은 140 전후입니다만 노말셀린에는 154mm몰이 들어있어서 노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하이퍼토닉 셀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의 성분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에시도시스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딩 이슈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밸런스드 솔루션, 즉 클로라이드가 별로 없고 조성이 체액과 더 유사한 밸런스드 솔루션을 사용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클로라이드가 많은 노말셀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서 밸런스드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와 클로라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AKI는 어떤지 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컨트롤 그룹이 바로 밸런스드 솔루션을 쓴 그룹인데요. 밸런스드 솔루션을 쓴 그룹이 확실하게 AK의 빈도가 적었고 RRT를 사용한 빈도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클로라이드 프리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AKI 빈도를 줄이고 그리고 RRT 적용을 줄인다는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아주 유명한 스플리트 스터디인데요.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밸런스드 솔루션과 셀라인을 양군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크레아틴 레벨이 좀 올라간, 셀라인군에서 조금 올라갔지요. 그래서 AKI가 조금 더 셀라인군에 더 생겼을까 했지만 이 군에서는, 이 스터디에서는 비슷했고요. 그리고 RRT 적용 빈도도 양군에서 모두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터디에서는 셀라인과 밸런스드 솔루션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라인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클로라이드에 있습니다. 클로라이드가 많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퍼클로레믹 메타볼릭 에이도시스를 조장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한 레날 베이조 컨스트릭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GFR을 떨어뜨리고 AKI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셀라인 때문에 AKI가 더 증가하고 RRT를 더 많이 썼다면, 지금 스플리트 스터디에서는 이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연구지만 또 하나의 재미있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마트 트라이얼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 대해서 밸런스드 솔루션과 그리고 셀린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역시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밸런스드 솔루션을 쓴 경우에 확실하게 메타볼릭 에시도시스가 훨씬 더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메이저 어드밴스 키드니 이벤트는 당연히 예전 연구와 비슷하게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훨씬 더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RT 프리데이죠. 이거는 RRT를 적게 건 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통계상에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RRT 프리데이가 확실하게 밸런스드 솔루션을 쓴 경우가 적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유의하고 재밌는 점은 서브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 뉴로크리티컬 1 페이션트 환자의 경우 밸런스드 크리스탈로이드가 조금 더 유의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경우에 봤을 때는 밸런스 솔루션이 조금 더 안 좋지만 이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로크리티컬 1 페이션트에서 밸런스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터디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베이직 스터디에 의하면은 우리가 셀라인과 밸런스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모탈리티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서브 아날리시스를 했었을 때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경우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오히려 셀린을 썼을 때 모탈리티가 조금 더 개선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구들을 모두 종합해 보았습니다. 밸런스드 솔루션과 셀린을 썼을 경우를 비교하면은 모탈리티 경우 전체적으로 대부분 연구에서 많이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AKI 빈도는 스마트 트라이에서 나왔지만은 확실하게 밸런스드 솔루션을 썼을 경우에 약간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sepsis 환자들의 아웃컴에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밸런스 솔루션이 약간 더 나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와는 정반대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경우에서는
그 셀라인을 쓴 경우가 조금 더 아웃컴이 좋았습니다. 특히 베이직 트라이얼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모탈리티가 셀라인을 썼을 때 더 감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들을 모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알부민의 경우에는 sepsis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HES의 경우에는 sepsis 환자의 경우나 신기능 이상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리스탈로이드의 경우는 밸런스드 솔루션과 셀린이 있는데 셀린의 경우에는 메타볼릭 에시도시스 및 AKI의 가능성이 일부 있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서는 오히려 셀린이 우수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볼륨 스테이투스를 의미하는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내과교과에서는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지컬을 한다거나 혹은 JVP, CVP를 본다던거나 넥베인 앵고지먼트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륨 스테이투스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런 JVP 측정법을 배웠었는데요. 현재에서는 ICU에서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스태틱 파라미터나 다이애마틱 파라미터를 주로 사용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다이애마틱 파라미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흔히 볼륨 체인지를 많이 합니다. 볼륨 체인지를 보통 하는 경우에는 볼륨을 한 200에서 500cc 정도 우리가 빠른 시간에 주고 하트레이트의 변화나 혈압의 변화나 어떤 유린 아웃풋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반응성이 없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치료가 지연될 수가 있고 오히려 수액 과다를 일으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이나믹 마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호흡에 따라서 흡기와 호기에 따라서 소라식 프레셔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라식 프레셔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렇게 비너스 리턴의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요. 벤틸레이터를 건 경우에는 반대로 되겠죠. 양압 호흡 때문에요. 호흡에 따라서 소라식 프레셔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 볼륨과 펄스 프레셔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볼륨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로크 볼륨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볼륨이 적은 경우에는 이런 베리에이션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공식에 의해서 이러한 공식으로 구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실 때 벤틸레이터 건 환자들은 모니터에서 PPV가 바로 나오게 되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이나믹 이밸류에이션의 문제점은 정확한 ABP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댐핑되거나 제로잉이 잘못된 경우에는 맞지가 않겠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볼륨 베리에이션을 보려면은 이런 거를 직접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스폰타니어스 브리싱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리드미아가 있는 경우, 하트 리듬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는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지만은 잘만 측정한다면 굉장히 정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환자에게 플루이드 로딩을 하지 않고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패시브 레그 레이징 테스트입니다. 환자의 다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일정량의 블러드 볼륨을 로딩해주는 효과가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간접적으로 볼륨 로딩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동맥 파형을 관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는 이렇게 A라인 인서션해서 A라인 파형으로 우리가 헤모다이나믹 마커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플로트랙 센서이고요. A라인 웨이브 모형으로만 우리가 카디아가 아웃풋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SVR 같은 마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EV1000이라는 장비를 우리가 흔히 ICU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것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이라든지 우리가 펄스 프레셔 베리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를 통해서도 볼륨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IVC의 두께와 ECM이 넘으면 볼륨이 많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콜레서빌리티를 봐서 볼륨 상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니 플루이드 챌린지라는 것도 있는데 아까처럼 그 볼륨을 500cc 주지 않고 100cc를 빠르게 1분 정도에 줘 가지고 우리가 볼륨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100cc 정도 투여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나 그리고 아까 같은 EV1000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된다면 '아 우리가 볼륨 리스판시비리티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오버로드를 피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인 이디마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이디마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우리는 항상 BBB와 오토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플루이드를 사용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는 적절하게 머리에 그 블러드 플로우를 공급할 수 있느냐, 옥시제네이션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플루이드 토니시티가 중요할 테고 그리고 티슈 이디마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시스템의 서큘레이션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플루이드를 투여할 때는 토니시티와 볼륨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BBB 그리고 CSF 서큘레이션 그리고 볼륨 염증 반응과 오토 레귤레이션 그리고 비너스 임피던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세레브랄 이디마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SH 환자에 있어서 적당한 볼륨도 중요하지만 적당량의 제대로 된 카디악 아웃풋 역시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SH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CVP나 풀먼 웨지 프레셔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유용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크리스탈로이드나 콜로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유볼레메를 유지하고 노멀 서큘레이팅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프로필락틱한 하이퍼볼레미아는 이제는 피해야 되죠. 그리고 하이퍼토닉 플루이드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SH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헤모다이닉 모니터링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루틴으로 풀모네 아터리 카테터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볼레미아를 유지하고 그리고 프로필락틱한 하이퍼볼레미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플루이드를 사용할 때면 가능하면 아이소토닉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가티브가 너무 되고 플루이드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플루드코르티존 또는 하이드로코르티존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SH 환자에서 플루이드 밸런스와 콜로이드 사용은 어떨까요? SH 환자에서 콜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예후는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가 된 경우에도 역시 예후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콜로이드 사용을 조금 줄이고 네가티브 밸런스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SH 환자에서 콜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 조금 더 안 좋은 군이 많았고 크리스탈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확실히 좋은 예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모니터링에 대한 따른 에비던스는 공고사항에서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플루이드를 많이 주지는 말아라. 한 kg당 한 30 정도만 줘라. 그러면은 60kg 성인이면 하루에 1800 정도 되겠죠. 예, 너무 많은 플루이드를 제한하고 될 수 있으면은 아이소토닉한 플루이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이포볼레미아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ICH 환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도 마땅한 권고는 없는데요. 하이포나트리미아는 환자에게서 안 좋은 이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포나트리미아를 피하고 그리고 하이포나트리미아 같은 경우에는 세레브럴 이디마를 조장하고 IICP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도 역시 몇몇의 공고사항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오토레귤레이션이 손상되고 BBB 브릭다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CPP 같은 경우에서 60에서 70 정상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CPP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오토레귤레이션 손상 때문에 오히려 이디마가 악화되고 퍼퓨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몇몇 연구에서 좀 재밌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환자들 중에서는 알부민을 쓰는 경우에 서바이벌이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브레인 인저리 환자에 대해서는 유볼레미아를 유지하고 볼륨 오버로드를 안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SH 환자에 있어서 콜로이드 사용은 푸와 콘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볼륨 오버로드를 피하고 하이퍼볼레미아와 하이퍼토닉 플루이드도 역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스트로크 환자에 있어서는 유볼레미아를 유지하는 게 좋고 아이소토닉 플루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에서 오토레귤레이션이 손상된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알부민은 푸와 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셀린이 밸런스 솔루션보다 좋을지도 모른다는 몇몇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플루이드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플루이드를 사용해야 될지 주의해야 됩니다. 노말셀린을 사용했을 때는 에시도시스와 AKI를 주의해야 되며 HS 역시 AKI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리스판시브니스를 알아볼 때는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환자에게 부작용을 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뉴로크리티컬 1페이션트 환자에 있어서는 포지티브 밸런스를 피하고 가능하면 콜로이드와 하이퍼토닉 플루이드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